우리가 이런 초보분들 말고 또 중수나 고수분들을 위한 현명한 재테크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음...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우리 MC 건우님마저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지금 2025년의 경매 시장이 2008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경매 물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매 건수가 19만 5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19만 1천 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는 2024년 12월만 해도 약 4천여 건의 경매가 있었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매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 경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부동산 경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 주요 원인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금리의 여파예요.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낮은 금리로 연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예전에는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이 지금 경매 시장으로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 수익률이 매우 떨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사실은 그 부동산에서는 항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저희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가 상황이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들도 많고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6%로 2022년 9월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 경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낙찰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인기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가가 감정가를 100%를 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전체 낙찰 건수의 20%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면서 낙찰가율이 7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공급이 많지만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이거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강동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그 낙찰가율이 100%가 감정가액에 넘어가네요. 네. 이 지역이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감정가가 더 저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데요. 네. 앞서서 이제 과거에 감정했던 가격이 지금은 이미 더 낮은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낙찰이라기보다는 네. 좋은 낙찰인데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시차가 차이가 네, 좀 그러니까 나는 여기 맞아요. 시차가 네. 적용이 됐네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또 시장 자체가 나쁜 부분들이 이제 경매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뛰어든다라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인데요. 역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반 매매 시장보다 20% 내지 30%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경매는 어느 정도 법에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20~30% 정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아파트 경매는 낙찰가율이 평균 84% 수준입니다. 감정가의 84%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시세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경매 물건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지역과 물건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보통 시세 대비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도 더 큰 폭으로 할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10억짜리를 20%만 저렴하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를 8억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더 할인폭이 더 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매를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경매는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장치 같은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가 좀 낯설 뿐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법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일반 거래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외에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또 꼼꼼히 확인한 그것을 기초로 가격을 잘 선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매가 조금 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이유가 사실은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이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뭐 네.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또 예정이 되는 물건도 한 5만 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굉장히 때문에 많네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요. 또 둘째, 이 경쟁이 시장이 조금 하락세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덜하고 낙찰가도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실거주나 투자 목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물건 찾기가 좀 수월하고요. 2000년 코로나 시기에 대출 영끌했던 물건들이 이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전세 사기 사건으로 나왔던 그런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적은 자본으로 월세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 또 시세 차익을 내시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거고요. 최근에는 바로 낙찰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단기 매도로 하시는 분들, 매매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경매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매가 고수를 위한 투자처이긴 하지만은 이 경매 자체는 초보인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 체크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봐야 할 부동산 혹은 피해야 할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가진 목적에 따라 또 내가 가진 자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역세권이면서 소형 아파트입니다. 실수요자가 꾸준하고요. 임대 수요도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 확실히 되는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은 이제 다만 사업 시행 인가나 이 개발 진행 속도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구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는 낙찰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많이 유찰된 것을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또 초보자라면 일단 주거용 물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아파트 경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이제 크게 실수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토지는 매우 좋은 물건이긴 하지만 권리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낙찰 이후에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좀 쌓인 이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몇 가지 경우는 반드시 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물건들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이런 용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명도가 곤란한 물건. 명도라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게 곤란한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다시는 경매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